자, 잘 쉬셨죠? 예, 지적 공부에 보존 보도록 하죠. 보존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보관 장소하고 보관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지적 공부의 경우는 대장이 몇 개 있었고, 4개 있었죠? 도면이 2개 있었고,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전산 나눠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보관 장소의 경우는 일반적인 장부의 경우는 요 7가지는 누가 보관하느냐?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게 되어 있고, 보관 장소가 지적에 관한 장부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게 됩니다. 그 창고를 지적소고라고 부르며, 보관은 영구히 보관하되 원칙은 반출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전산의 경우는 보관 장소가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게 되어 있고, 보관 장소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보관하는 것이 보관 장소가 됩니다. 또 보관기간 또 영구히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장부와 차이점이, 일반적인 장부는 지적소에 따로 보관하다 보니까 멸실한다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복제할 규정은 않지만, 전산의 경우는 복제 규정이 있어요. 전산이 바이러스 먹어버리면 날아가다 보니까 백업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백업 파일을 누가 복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복제하고 있다가 전산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즉시 복구가 들어갑니다. 이거 이따 한번 써먹을 테니까 기억 좀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반출하는 규정의 경우는, 일반적인 규정은 여기 반출 사유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여긴 반출 규정이 없어요. 일반적인 장부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천재지변 등 사변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때는 반출할 수가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인 반면에 여기는 반출 규정이 없습니다. 요거를 좀 떠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예요. 책 들어가게 되면 지적공고의 보존은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고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요. 반출하는 이 2가지 예외 나와 있죠. 천재지변 등 사변이 있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받은 경우 반출이 가능한데, 여기 뭐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잘 내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적공보를 정보 처리 시스템, 즉 전산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경우에는 보관 주체가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적공보를 어디서 보관하셔라? 지적소고가 아니라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곳에서 영구히 보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 써놓은 것이 칠판에 일반적인 장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고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 전산의 경우는 누가 보관하더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어디서 보관한대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영구히 보관한다, 그 뜻이며, 그 다음에 3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보존하고 있는 지적공보, 즉 전산이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해서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장부는 복제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전산만 복제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보관 방법은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반출도 또 나온 것서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에 등본 교부나 열람도 안 보셔도 되고 수수료도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다 생략할게요. 넘어가신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 별표 넣으시는데, 25의 문제에서 종합공부에서 문제가 2문제가 나옵니다. 요건 낼 걸 다 짐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작년부터 종합공부를 신설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2문제 출제를 했는데, 종합공부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장부가 구청에 18종이 있습니다. 그 18가지 장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장부가 종합공부예요. 요거 하나만 딱 떼게 되면 모든 사항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생활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공부하는 여러분은 별로 좋아진 게 아닙니다. 왜? 공부할 게 늘어났으니까. 그 종합공부 내용은 의의가 토지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이 종합공부 안에는 큰 줄거리가 4개가 있게 됩니다. 밑에 등록사항에서 처음 나온 것이 토지 표시하고 뭐가 나왔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이 내용들은 지적공부를 토대로 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고, 2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상 해당되는 장부, 건축물 대장 내용대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법상 용도지역이나 행위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가 바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내용대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게 되면 용도지역,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이나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원을 통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이 큰 줄거리에 4개란 얘기입니다. 그래 4개니까 한 문제 만들기 좋겠네요. 첫 번째 뭐가 나와 있고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마지막이 가격까지 해서 4가지를 모아놓은 것이 종합공부고, 이 종합공부를 작성, 관리하는 자 누가 관리하고 작성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작성 관리하게 됩니다. 모든 사항은 누가 가진 권한이래요? 지적소관청이 작성 관리하게 됩니다. 지적소관청만 체크하면 되겠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열람 및 증명서 요부도 시공구청이나 읍면 동사무소 가서 등록 요구할 수 있게 열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수수료 뭘로 납부할까? 수입 증지로 납부할까? 수입 인지로 납부할까? 우표처럼 생긴 모양의 딱지가 2개가 있는데 수입 인지가 있고 수입 증지가 있습니다. 수입 인지라는 것은 국세, 수입 증지가 지방세예요. 그럼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방세 수입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수입 증지로 납부를 하겠죠. 이해 갔어요? 인지는 국세예요. 여권은 누가 만들어줘요? 여권. 국가가 만들어줘. 외교통상부 장관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국가로 들어간 돈이니까 47,000원 인지 내는 것이고, 주민등록 등록된다거나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은 시군구가 떼주다 보니까 수입 증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지자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 증지입니다. 하나하나 물어볼까? 운전면허증 시험 볼 때 뒤에 도배하는 거 있죠? 네. 진짜 도배했나 보다. 자, 도배한 게 수입 인지일까 증지일까? 수입? 인지. 괜찮아, 자신 있게. 이미 틀렸으니까. 하나, 둘, 셋, 수입? 증지. 눈치 빠르시네. 수입 인지에서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등지로 바꾸시는데 수입 증지입니다. 옛날에는 수입 인지를 붙이다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면허증 교부가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교부해 주다가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수입 증지 붙이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일 경우는 뭘 내시고 증지, 국세일 경우는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세 번 하시면 뭐 큰 무리 없으니까 여기 나올 건 없습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넘어가서 등록사항만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지적소고 설치 기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4번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별표 넣으시는데, 거기는 4번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라는 것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한 기구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입니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요거를 누가 설치합니까? 물어본 것이 기출문제예요. 설치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운영할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권한이며, 이 기구의 자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몇 개 있다고요? 4개에서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자료 요청이라는 말 나와 있고, 첫 출구 부분부터 보게 되면 주민등록 전산 자료란 말 나와 있죠. 그럼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가 있고, 근데 마지막이 공시지가 전산 자료에서 이 4가지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제공을 받게 됩니다. 자료가 몇 가지래요? 4가지인데, 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가 설치되기 전에 있던 기구가 명칭이 바뀐 겁니다. 옛날엔 지적정보센터라고 있었는데 여기 명칭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쓰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지적정보센터가 있을 당시에 설치권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했었고, 그 안에 자료가 아닌 것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신설된 이후에 설치권자가 누구입니까? 요거는 물어봤습니다. 누가 설치했대요? 국장이 설치. 이거 답변한 적이 있는데 요걸 아직 안 물어봤어요.
자료가 4개가 있다는 얘기는 한 문제 만들기 좋겠네요. 이걸 작년에 모의고사를 내봤더니만은 진짜 순도 99.5% 다 틀려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느냐. 다음 중 지적 정보 전담 관리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해서 1번 주민등록 전산 자료, 2번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3번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4번 공시지가 전산 자료, 5번 지적 전산 자료. 그러니까 전부 다 예를 다 적더란 점이에요. 등기법이지 다 틀려버리는데 요 안에 4개의 지적 전산 자료가 없습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 한 문제 만들면 다 틀려버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 보시면 모의고사 낼 거예요. 누가 내든지 간에. 참고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지적 전산자료 이용인데, 지적 전산자료 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장이 필요하게 되면 대장을 한 통 한 통 등본 떼온다고 열람합니다. 근데 우리 강의실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 제 입장에서 환지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토지 면적이랑 지목 등을 비교해서 땅을 다 환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토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통 한 통 대장 떼우는 게 합리적일까? 아니면 어차피 전산이 있으니까 옮겨 담아와서 내가 필요한 대로 뽑아 쓰는 게 편할까? 어떤 게 편할까요? 전자가 후자가? 후자가 편하겠죠? 그럼 전산 자료를 필요하게 되면 요청해라.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 이용입니다. 근데 전산 자료 이용할 당시에는 이 자료 안에는 개인의 신상 자료뿐만이 아니라 토지 보유 현황 다 넣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용할 때는 이용하는 범위하고 이용하는 절차를 따로 떼서 이해하셔야 돼요. 책 줄쳐 드릴 테니까 먼저 본 다음에 내용 파악하자고요. 이용하는 범위의 경우는 필요한 최대한을 이용할까 최소한을 이용할까?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최소한만 이용해야 되고 전산 자체를 복제할 수도 없으며 자체를 제공할 수도 없다요. 이게 뜻하는 바는 자료를 제공해주긴 제공해주지만 필요한 만큼만 주겠다는 것이 최소한의 뜻이에요. 한국 사람은 큰 거 좋아해죠? 큰 거 좋아해서 차도 커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신랑감도 커야 되지만 정작 마누라 허리만큼만은 작아야 돼. 자, 어쨌든 간에 그게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성격인데 어쨌든 최대한 최소한이죠? 다행이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이것저것 안 드시니까 공부하면 찌는 게 있죠. 살이 찌기 시작을 해요. 왠지 아세요? 공부하는 살 찌는 이유는 공부해보시니까 어떠든가요? 배고픔을 빨리 느끼지 않던가요? 한 2시간 책 보면은 허기가 지죠, 순간.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허기가 질까? 움직인 것도 없는데. 공부할 때는 쓰는 것이 이 지방을 태운다거나 운동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뇌를 씁니다. 뇌가 필요한 양분은 당분이에요. 그럼 당분을 소모시키니까 당분이 부족해. 당분 달라는 그 신호가 배고프다고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1시간 만에 빵 먹고 1시간 만에 초콜릿 먹고 떡 먹고 이것저것 쥐주워 먹은 다음에 저녁 때 되면 또 밥 먹어야지 가서. 아닌가? 그러니까 남는 건 탄수화물밖에 없으니까 살만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배고픔을 느끼시면은 빵, 떡 드시지 마시고 뭘 드셔라? 초콜릿 하나 드시면 배고픔은 싹 없어져요. 거기에 채워주는 양분인데 어먼 걸 채워주니까 자꾸 배둘러 햄이 돼가지고서 이거 언제 빠지나 나보지 마시고 자 우리들은 밤에 뭘 먹어서 그러느냐 술 먹어서 그러고요. 술 먹어서. 자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주로 10시 반 11시쯤 끝나다 보니까 4시간 수업하는데 11시에 내 끝나요. 그럼 걸걸 하잖아요. 분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 한잔 먹고 이제 이런 것들 살찌는데 흉내내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이용하는 건 최대한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이고 이용하는 절차는 2가지입니다. 절차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심사 후에는 승인받고 이용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때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기출 문제예요.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심사받게 됩니다. 장자가 붙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뭐를 의미하느냐? 각 부처예요. 각 부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지적법은 다루는 부처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가 다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각 부처의 심사를 받은 다음에 승인을 받는데 승인은 이용단에 따라 전국단 이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단 이용할 때가 있고 시군구 이용할 때 각각 승인받는 것이 과정인데 이 2가지를 보통 이용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심사받는 사항이 어떤 게 있고 심사 면제가 있는 걸 찾아가시면 돼요. 심사받는 사항은 크게 3개로 나눠서
자료 사용 목적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적합성 여부하고 공익성을 따져보게 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와 그 다음에 자료의 사용 목적의 사용 방지 및 안전 대책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한 다음에 심사증이 나가서 승인받으러 가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심사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심사 면제가 있어요. 심사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일단 심사권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죠. 본인 심사 받을까요? 그건 아닐 테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하고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들은 일단 심사가 면제가 되며, 해당 지자체가 승인 신청할 당시에도 심사 규정 면제입니다.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증 가지고 승인 받으러 오는 게 과정인데, 승인권자의 경우는 이용 단위별로 전국 단위이냐 시도이냐 시군구냐 달라져요. 시군구 단위일 때 이용할 때에는 이때 승인권자가 지적 소관청 승인 받으면 되고, 시도 단위일 당시에는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 소관청 승인 받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전국 단위일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승인 받고 이용할 수가 있더라요. 이 전산자료가 온라인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만큼에 의해서 해당 만큼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군구 단위 누구 승인 받으시고? 소관청. 시도 단위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소관청 추가가 되는 거 하나씩. 전국 단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의 경우는 뭘로 납부할 것이냐 또 과거 기출 문제인데, 국장이 제공할 당시에는 국가 입장이다 보니까 수입 인지이다 증지이다. 요 수입 인지가 되겠죠. 나머지 수입 증지로 납부하고 이용할 수가 있고, 전산을 디스크에 담아주는 경우는 하나의 필지당 20원이고 금액이 출력해주는 30원이에요. 출력이 10원 더 받습니다. 왜 더 받을까? 종이값 들어가니까. 근데 디스크에 넣어주는 경우는 20원이고, 그 다음에 출력물로 제공하는 경우 30원이라는 말 나오는데 그 금액은 안 물어봐요. 기출문제 과거에 보게 되면 전산자료 이용 시 수수료는 반드시 수입 인지로만 납부해야 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인지도 가능하고 정지도 가능합니다. 이용 단위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하나 잡고 넘어갈 것은 일단 절차상에서 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전산자료 이용할 당시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용하래요? 심사 후 승인. 요거 잡고 들어가시면서 살 붙여 나가는 겁니다. 책 들어가시니까 이제 줄을 쳐놓자고요.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도 이용 또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에 따라서. 근데 전산 자료 이용 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와 있는데, 절차는 먼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 전산 자료 이용 또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찾았어요? 먼저 심사가 먼저죠. 심사 받은 다음에 승인을 받으러 가는 것이 원칙인데, 단 심사 면제가 몇 명이 있더라? 여기 심사 면제가 2명 써놨잖아요. 밑에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그 소속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심사받을 필요 없다. 그럼 2명의 심사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 기재할 때 적는사항 기억, 니은, 디귿은 볼 필요 없고, 2번에 동그라미 펴놓으시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가 있게 됩니다. 심사는 몇 가지 심사한데요? 3가지죠? 3가지가 이거예요.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그 다음에 자료의 사용 목적의 사용 방지 및 안전, 관리 대책을 심사한 다음에 심사증이 나가게 되면 승인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 밑에 심사 결과 제출이란 말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먼저 뭘 가져와라? 심사 결과를 가져와라요.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심사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으니까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은 겁니다. 이해 갔어요? 승인권자의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활용 나와 있죠? 전국 단위일 땐 누구 심사 받으래요? 누구 승인 받으래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의 경우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시군구단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음 이용할 수가 있다. 지금 나온 내용을 압축해서 써놓은 것이 이 칠판이에요. 그럼 절차상으로 두 개만 기억하세요. 먼저 심사 후 승인인데 이용 범위가 안 나와 있죠. 범위는 최대한, 최소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의 경우는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 시에는 뭘 가져와라? 사용료 납부해라. 사용료의 경우는 일단 국장이 제공할 때는 수입 인지고 나머지 수입 증대로 납부해야 돼. 금액은 20원 또는 30원인데 전산에 넣어주는 경우는 20원이고 출력물은 30원이 됩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 등록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사용자 번호와 비밀번호 안 보셔도 되고 페이지 99페이지에 지적공부의 복구만 보시면 돼요. 복구가 이제 2장의 마지막인데 복구란 말이 뭘까? 복구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던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때 그럼 지적공부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졌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이 복구예요. 그럼 노원구청이 화재가 나서 다 불타버려 없어졌습니다. 이때 만드는 게 복구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일반적인 장부 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장부는 복제하는 규정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전산은 복제가 있었어요? 그럼 전산 요걸로 바로 복구해버리면 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장부는 복제 안 해놨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어지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만드는 것이 복구란 얘기예요. 그럼 복구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복구는 본 다음에 설명드릴 테니 먼저 보자고요. 복구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소관청이 알아서 복구해 줄까? 예? 신청 받을까 안 받을까? 괜찮아요. 신청 받을까 안 받을까? 생각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안 받겠죠? 받을까? 안 받을까?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노원구청에서 대장이 멸실했으니까 복구 신청하시오 이렇게 딱 소유자 공고가 따라붙게 되면 소유자 소관청 딱 가겠네요. 소관청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복구 신청하러 왔는데요. 지목이 뭔가요? 대. 면적은 되게 커요. 이런 복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관청이 복구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소관청에서 멸실되기 전에 지적 공부랑 똑같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전부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이 둘로 나눠서 토지에 관한 자료가 있고 소유권에 관한 자료 둘로 세분합니다. 토지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라고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복구는 의의가 지적 공부가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다시 만드는 게 복구인데 방법은 밑에 지적소관청이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멸실 훼손 시 가장 부합되도록 인정하는 자료와 가지고 복구하게 되어 있지만 그 복구 자료에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 내용을 묶어놓은 것이 페이지 100페이지에 나오는 박스입니다. 토지 표시 복구 자료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반대로 소유권에 관한 복구 자료는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표시 복구 자료는 먼저 나온 것이 멸실되기 전에 지적공부 등본도 있고 그 다음에 측량 결과도 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있고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상 증명서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 확정 판결서도 있고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토지 표시 증명서도 있다 보니까 어떤 거라도 토지 표시만 확인할 수 있으면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이 다 가는 것 중에서 이 많은 것 중에서 소유권을 복구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하고 또 법원의 확정 판결서. 그럼 이 두 가지의 경우 등기부나 확정 판결서의 경우는 요구도 있나요? 토지 표시 안 해도 등기부 있어요? 보지도 않고? 있죠? 확정 판결서 있어요?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는 토지 표시 복구 자료도 해당이 되고 소유권 둘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만들기 좋은 것이 토지 표시 복구 자료 몇 개 나와 있어요? 5개 나와 있죠? 박스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음은 토지 표시 복구 자료이다. 이 중에서 별도로 소유권 복구 자료에 활용되는 장부는 모두 몇 개인가 물어보게 되면 답은 2개예요. 뭐하고 뭐? 등기부하고 또 하나 확정 판결서. 이해 갔나요? 네, 이런 내용들을 다 누가 조사하실 것? 소관청이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차예요.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대장이 멸실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면이
멸실한 경우도 있더라요.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게 되고, 도면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자료, 조사도를 각각 작성합니다.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뭘 만들래요? 복구자료, 조사서. 도면은 복구자료, 조사도에 의해서 복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복구하다가 세 번째가 측량하는 경우가 있더라요. 복구할 때 복구, 측량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복구 측량은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표시 복구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측량 면적을 조사한 결과 면적이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 뭐라고요?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측량 들어갑니다. 이제 계속 나올 말이 측량한 결과 오차를 초과한다, 오차 이내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산식을 줍니다. 산식을 주고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오차가 초과했다는 얘기는 요건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오차 이내는 말은 면적이 일치하는 뜻이 오차 이내는 얘기 쓰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투표할 선거할 때 문재인 씨하고 딱 출구조사하니까 박근혜 씨가 좀 이기고 나왔었죠.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박근혜 씨가 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조사할 때 위에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몇 프로 써 있었어요. 그 조사한 결과가 그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조사가 잘 된 것이고 오차 벗어나 있는 것들은 이건 조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 말뜻을 바꿔놓은 것이 오차 이내이냐 초과냐 말 쓴 거예요. 오차 초과란 말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뜻이고 오차 이내라는 말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자료가 없다거나 오차가 초과했죠? 일치 불일치. 불일치 안에 측량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반대로 오차 이내의 경우는 오차 이내는 그 면적 그대로 등록해주면 되니까 여기 측량할 필요가 없다가 되면 이때 조사된 면적 그대로 등록해주면 돼요. 그 조사한 면적 등록해주면 되므로 이때는 측량 실시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복구는 측량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나올 때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오차 초과한다는 말이 나올 때만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측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네 번째는 경계나 또는 면적을 측량 결과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토지가 면적이 100제곱미터였었는데 복구한다고 해서 측량을 다시 한 이후에 면적을 고쳐놨대요. 가서 딱 보니까 면적이 90이 돼버렸어. 10이 줄었습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면 가만히 계실래? 뒤집어 엎을래요? 뒤집어 엎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 면적을 조정할 당시에는 필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경계가 바뀌게 되면 바뀐 게 확인하라고 지상에다가 말뚝박아 줍니다. 그 말뚝을 다른 말로 경계점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경계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계 면적을 조정할 당시에는 어떻게 조정하실 것? 직권 조정하실 것? 동의 받고 조정하실 것? 동의 받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복구하겠다고서 소관청에서 다섯 번째 게시할 의무가 따라오는데 게시는 사전 게시예요. 뭐라고요? 사전 게시. 사전 게시라는 얘기는 복구한 걸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하고자 할 사항, 복구할 걸 미리 게시하는 겁니다. 그 복구하고자 할 사항을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게시를 복구 끝나고 하래요? 전에 하래요? 전에 하죠. 이게 옛날에 아주 옛날 96년도 개정안인데 96년도에는 복구가 끝나고 게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법을 개정시켜버린 거예요. 복구하기 전에 게시하도록 바꿔버렸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 번 토지 지목이 되었었는데 복구가 끝났대요. 가서 딱 보니까 잡종지로 바뀌어 있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 잡것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복구할 테니까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해라요. 그럼 이의를 미리 받기 위해서 게시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럼 게시 기간이 며칠 이상 게시하래요? 15일이죠. 요 15일이란 기간이 무슨 기간이 돼버리느냐? 요 기간이 바로 이의 신청 기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의를 받아 해결해 준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드디어 7번째 복구가 들어갑니다. 복구는 다시 만드는 게 복구다 보니까 만들게 될 텐데 대장은 반드시 복구해야 돼요. 반드시 복구하되 예외 규정 없습니다. 근데 이놈의 도면의 경우는 원칙은 복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복구는 원칙이 하는 게 원칙이래. 다만 예외적으로 대장이 복구가 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 편입이 된다거나
또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되는 경우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게 뭔 말일까? 말뜻만 해주시면 될 텐데. 자, 축척 변경 시행지역이랑 도시개발사업, 다른 말로 지적 확정 측량을 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말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어디서 한번 나왔을까? 이 말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지역과 축척 변경 시행지역은 의무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한다고 배운 게 있습니다. 아까 시간에. 1시간 지났죠? 네. 설마 잊어버렸어요? 다시 이 두 개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개발사업 시행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역은 축척이 원칙이 얼마? 500분의 1. 가장 대축적 도면 새로 만드니까 옛날 거 필요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인데 복구하는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먼저 머릿속에 밑그림을 그려보셔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장이 소관층이 불나서 다 불타 없어진 경우에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소관층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그림 그려보는 거예요. 소관층 옛날 상황을 다 조사할 거다. 이런 상황들을. 조사가 안 되면은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측량해서 경계 면적이 바뀔 경우에 이민을 고쳤다면 뒤집어질 테니까 고칠 때 어떻게 고쳐라? 동의 바꿔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또 고칠 때는 미리 이렇게 하겠다고 또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사전 개시, 사후 개시. 사전이에요. 복구할 거래라, 복구한 거래라. 할 겁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게 한국말이에요. 복구할 거 한 건 어머니 틀려요. 노래도 있죠? 노래도. 받침하다 바뀌니까 돌이 되고 돈이 되고. 저만에 찍어도 님이 되고 남이 되듯이 할 거와 한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 할 사항을 미리 게시한다 이 뜻이에요. 며칠 이상 게시하시고 15일. 요 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이 일을 받은 다음에 다시 만들어지는 순서예요. 이렇게 하시면 복구가 쉬운데 그냥 복구에 쭉 외우고 들어가시면 어려워요. 그냥 복구는 대장이 멸실한 경우에 옛날 사항을 다 조사하다가 조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시고 측량하시고 그 다음에 측량 결과에 따라서 경계 면적을 고칠 때에는 동의를 바꿔 고쳐라. 또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미리 알려주고 이해 갔어요? 그 게시할 때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할 것이며 다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쭉 흐름 따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냅다 봤다가는 어려워지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생각보다 안 어렵죠? 네. 원래 지적법이 제일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장 지적공부 파트고 기타 공부에서 일람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람도란 얘기는 지방부여 지역 내 도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든 도면이 일람도인데 맨눈으로 보기 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일람도입니다. 일람도인데 오른쪽에 일람도 양식 나와 있죠? 일람도라고 나와 있고 이제 거기 도시 이름이 들어갑니다.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면, 무슨 디 들어올 텐데 공란도 되어 있고요. 그 면은 15번 보니까 툭 튀어나온 거 보니까 하군, 하면, 할이 써 있나요? 네, 이건 편의상 하군, 하면, 할이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적도가 총 36장이 이렇게 연결된다 이 뜻입니다. 아까 도면에 색인도 기억나실라나? 여기 10십자만큼 그린 다음에 아까 우리가 1, 6, 8 썼죠? 20이란 썼고 6번 도면이고 왼쪽은 1번, 오른쪽은 8번 떼봐라라. 이렇게 다 모인 게 이 그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토지가 중간 하트 모양의 18번 토지 갖고 있다 가정했을 경우에 위쪽 내용이 궁금하게 되면 11번 봐라. 아래쪽은 24번 봐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모아놓은 그림이 일람도인데 이 도각선 같은 경우에 제도의 테두리선을 뭐라고 불렀어요? 도각선이라고 불렀죠? 도각선은 지적사무 처리 규정에 나오기를 가로가 40cm, 세로가 30이에요. 요 규격을 또 지적도를 만들게 됩니다. 법에 나온 규격이. 이 크기 지적도를 36장을 다 모아놓게 되면 실판 부족합니다.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 줄여요. 그림을. 줄이다 보니까 그 일람도 우측 상단에 12,000분의 1 나와 있죠. 축척이. 12,000이 왜 나왔느냐. 이 지역 축척 곱하기 10분의 1로 줄입니다. 자기가 축소하는 거예요. 그럼 12,000 곱하기 그 x 곱하기 10분의 1에 12,000 나왔답니다. 이 지역 축척은 1200분의 1 지역도 축척이 시행률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뜻이 이제 여러분 교재의 일람도 뜻이고 1번 보게 되면 지방부여 지역, 즉 동과 리의 경계와 인접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적게 돼 있고 도면의 제명은 아까 일람도 제명이며 축척은 12,000분의 1이고요. 도각선이라는 것은 그 밑에 깍두기처럼 잘린 선들 요런 선들, 요거 다 도각선 이런 선들이 모아놓은 거니까. 도면 번호는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어요? 36번. 그 다음에 도로나 철도, 하천, 국어, 유지, 취락 등 주요 지형지물을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람도라는 장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생략할 수 있느냐인데 이 일람도라는 장부는 도면관리상 필요할 때 뭐라고요? 도면관리상 필요할 때 작성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그럼 만들고 안 만들고 누구 마음이에요? 소관청 재량상이며 또 4장 미만으로 생략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일람도 시험에 잘 내진 않으니까 책에 있는 경우에 그냥 간단히 그냥 한 해의 지역의 지적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전체적인 글을 뭐라고 부르더라? 일람도 이렇게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단부 내용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지번 색임표란 말이 나오는데 지번 색임표라는 얘기는 자 여기 보자고요. 1번, 2번, 6번, 8번, 10번 도면이 있죠? 도면 색임표에서 그러면 1번 도면에 어떤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가 알까 모를까? 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이해 갔어요? 각 토지마다 등록된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럼 어떤 토지가 몇 번 도면에 등록되어 있느냐? 찾기 쉽게 도면 번호별로 쭉 기재해 놓은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갔어요? 자, 여기 보자고, 자. 여기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5번, 6번 땅, 10번이 있어요. 여기는 7번 땅, 8번 땅, 9번이겠죠? 예를 들어 여기 10번, 11번, 12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2번 토지를 알고 싶어요. 이걸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보기 전까지는 언제 다 확인할 거야, 이거를. 이 많은 지적도를. 그러니까 지적도 도면마다 등록된 토지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번 색임표를. 그럼 내 땅이 12번이다. 몇 번 도면에 있어요? 8번 되면 떼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도면별로 등록되는 지번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몇 번 도면에 어떤 토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등록할 사항은 제명, 지적도 번호하고 지번, 도면 번호와 결번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번호가 몇 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보니까 1번 지번은 몇 번 도면 나와 있고 3번 도면, 2번 지번은 4번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나중에 소관청 지적도 떼줄 때 편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뜻인데 시험에 낼 건 아니니까 간단히 그냥 의미만 좀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2장인데 여기까지 문제가 8문제가 나와요. 기출문제가. 그럼 지적법이 몇 문제예요? 12문제인데 여기까지 공부 딱 끝나게 되면 지적법 70% 공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니나 너 즐기시면서 공부하시면 2개만 잡아내시면 우리 계획 목표 몇 개? 10개 잡아낼 수가 있는데 나오는데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또 넘어가서 보자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2페이지에 토지 이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토지 이동이란 것은 뜻이 앞서 배울 당시에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되게 싫은가 봐. 그럼 많이 하고 마칠게요. 싫어 그건 내가. 자, 그럼 토지 이동이라는 얘기는 정의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 부릅니다. 그럼 토지 표시라는 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앞서 배울 당시에 토지 표시라는 것은 토지에 소재가 있었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이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외우실 것? 전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고 지지소, 좌경면 이렇게 외우시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연구하시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지지소, 좌경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죠. 뭐라고요? 지지소, 좌경면 이렇게 외우시고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말소할 때가 토지이동이고 6가지가 아닌 것들은 토지이동이 아니다요. 이걸 구별해야 되니까 6개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6가지 안에 토지의 소유자 있어요? so유자가 어디 있어? 소재지. 이 소는
그 소가 아니에요. 소재야, 소재. 이제 갔어요? 그 소유자란 말이 있더라, 없더라? 없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 소유자 주소 변경, 토지 이동 아니다. 등급 변경 아니다. 공시지가 변경 아니다 보니까 토지 이동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대해서만 따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토지 이동의 의의 보니까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토지 소유권자의 변경이나 소유자의 주소 변경, 등급 변경 등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요. 그럼 신나게 떠들어치면 뭐만 기억하시면 답이 나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만 기억하시면 해당성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 밑에 박스는 풀 수 있을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는 칠판에서 정리한 다음에 묶어드릴게요. 새로 정하는 것은 이제 신규 등록을 앞으로 배울 것이고, 변경하는 것은 등록 전환, 토지의 분할이 있고, 토지 합병이 있고, 근데 지목 변경이 있고, 축척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존재할 것이고, 말소하는 것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이걸 다 배우시게 됩니다. 이 많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문제는 토지 이동을 정리하고자 할 때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측량 안 하는 것들은 대신하는 것이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측량은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측량하지 않는 것들은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합병이 있다거나 또 하나가 지목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측량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 이 두 가지 측량 안 하니까 합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지목이 바뀔 수 있는지를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것을 토지 이동 조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많은 것 중에서 신규 등록 측량해요? 네. 등록 전환 측량해요? 분할 측량해요? 축척 변경 측량해요? 도시개발 사업 시형 측량해요? 측량하죠? 저쪽에 복구도 측량하는 경우 있었어요? 있었죠? 그럼 측량을 하면 얻어지는 결과가 몇 개 있다고 배웠었느냐? 측량하면 결과는 3개 얻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측량하게 되면 토지의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 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측량하면 몇 개 구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계, 좌표, 면적 구할 수 있더라. 그럼 면적은 거꾸로 얘기하면 측량토에 구한다가 되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다시. 왜 잘 엮어가다가 중간에 툭 풀어져. 자, 정신 차리시고 측량하면 몇 가지 얻을 수 있더라? 3가지. 경계, 면적, 좌표 구하는데 그 면적은 측량토에 구하네요. 다시. 이게 왜 안 될까? 측량하면 얻는 결과 3개 있다고 떠들었죠, 금방. 경계, 좌표, 면적. 그럼 이 중에서 면적은 측량토에 구하네요. 그럼 측량하는 것들은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량 안 하는 것들은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다가 되니까 제가 아까 면적 측정 대상 암기시켜 드린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뭐 첫 시간에 한 거 지금까지 기억 안 날 테니까 이 거짓말해도 다 통할 것 같아요, 여기선. 자, 65페이지 가보세요. 65페이지 가니까 면적, 측정, 대상, 박스 안에 복구 있어요? 신규 등록 있어요? 등록 전환 있어요? 분할 있어요? 축척 변경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있어요? 네, 그러면 자, 다시 들어와서 측량을 하는 것들은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토에 건너 설명드렸고 면적은 측량해서 구한다. 그럼 측량하고 안 하는 걸 구별할 줄 알게 되면 측량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청 대상에. 복구 측량하든가요? 저쪽에서 아까? 그럼 신규 등록 측량해야 돼요? 등록 전환 측량해야 돼요? 분할 측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측량해야 돼요? 3번 도시개발 사업 측량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면적, 측정 다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측량하고 안 하고만 구별할 줄 알게 되면 측량하는 대부분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더라? 면적, 측정, 대상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공부할 때 면적, 측정, 대상 외우시고 여기 따로 외워서 2개 따로 외우다가 휙 흔들어 버리니까 에이씨 헷갈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올랑말랑하죠, 지금? 네. 다시 한번 해드릴까?
다시 말씀드려요? 싫어. 자, 잘 들으세요. 써야겠다, 안 되겠다. 아, 말로 가려니까 잘 오다가 흉내 한번 내볼까요? 대화 잘하다가 이게 잘 오다가 쭉 끊어지는 기분. 마지막 중간에 쭉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측량하면 얻는 결과가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뭐뭐뭐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통에 구하네요. 그죠? 그럼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물어보게 되면 측량통에 구한다요. 그럼 측량하는 것들은 면적은 전부 다 면적 대상에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면적 측정 대상 보니까 복구할 때 있었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차 변경은 면적 측정하라고 나와 있죠. 왜? 얘네들은 다 측량하는 것들이니까 여기서. 오케이? 도시개발사업 측량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면적 측정 대상 다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측량하고 안 하고만 구별할 줄 알게 되면 면적 측정 대상에 포함이 됐는지 아닌지 구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고 넘어가는 게 아는 방법인 거지 그걸 다 외워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아까 면적 측정 대상은 합병이 있던가요? 아니요. 없잖아. 측량 안 하니까. 주목 변경이 있던가요? 없었잖아. 측량 안 하니까. 이게 다 빠져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면적 측정 대상이랑 측량하고 안 하고 구별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시면 내용이 쉬워질 거예요. 아니 어려워요 그냥. 자, 공부할 때는 항상 측량 대상 외울 때 그냥 막 대고 외우시면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면적을 왜 측정 어떻게 정하느냐? 측량통에 구한다. 그걸 쭉 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전 세계에서 머리 따지면 몇 등 한다고 들어봤어요 혹시? 1등. 한국의 두뇌가 유대인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이 한국 사람에서 두뇌는 거의 2등 한다는 얘기 안 들어봤나요? 그죠? 근데 OECD 국가에서 수학 능력 평가 시험 보게 되면 항상 꼴등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이. 머리는 좋은데 그 OECD 국가 중 모여서 수학 능력 평가하면 다 꼴등을 합니다. 그 문제는 뭐가 문제냐? 교육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거다만 가르쳐요. 이게 답이냐 이거 외워라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걔네들은 각 공부 방식이 전부 다 이걸 가르칩니다. 왜? 왜를 아느냐? 왜 알면 결과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거 왜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딱 들어가니까 도시개발론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의실 모아놓는데 한 10대 명 앉아 있었는데 수업 들을 때 딱 첫 강의 하시면서 이름 딱 쓰시지만 논점을 딱 달더라고. 서울이 과밀한가? 그래서 딱 달고서 과밀해요 서울이? 네.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밀한가요? 네. 왜 과밀해요? 과밀하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서 또 똑같은 말 2번 하지 마시고 과밀하다고 대답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차가 많아서 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본이 모여서 또 한 사람은 수도니까 그 다음에 뭐 직장 일할 자리가 많아서 막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딱 하시더니만은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났대요. 가시는 거야. 답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이게 다 답이라는 거야. 사람이 틀리니까 답이 똑같으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다른데 왜 일률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강의를 자꾸 이해시키고 알게끔 가르치는 강의인 거지 일률적으로 1 더하기는 2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거 들으니까 필이 딱 오더라고. 아, 욕을 먹고 어렵더라도 알게 가르치는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을 때 전 욕을 많이 먹어요. 어렵게 강의한다고. 근데 나중에 나가면은 바뀌어요 또 상황이. 그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다 다 외우세요 그냥. 자, 그럼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요? 2개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측량 안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 하더라? 토지 이동 조사하는 게 합병하고 직목 변경이나 박스에 들어가 있고 대부분 다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측량하는 거 그 많은 걸 외우실래요? 안 하는 거 외우실래요? 안 하는 거 외워야겠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신규 등록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새롭게 조성이 된 토지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으로 합니다. 그럼 신규 등록이란 것은 대상 토지를 끄집어내게 되면 신규 등록이란 정의가 새롭게 조성한 토지하고 등록이 누락이 된 토지죠. 끄집어내면 새롭게 조성한 토지가 있고 등록이 안 된 거, 누락된 거 있더라요.
그럼 세력에 조성한 토지라는 대표적인 토지가 바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을 것이고, 매립을 하게 되면 필히 쌓아야 될 게 있게 됩니다. 뭘 쌓아야 될까? 제방. 제방을 쌓아야죠. 그럼 제방의 바깥쪽, 안쪽?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를 토지로 정해서 면적을 산입시켜 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뜻이고, 등록이 안 된 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등록해 주는 것이 대상일 텐데, 이런 대상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6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60일 내 안 하게 되면 처벌은 없어요. 60일 내 의무만 있지 처벌 규정은 없는데, 다만 신청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거짓말하다 걸리게 되면 형벌사유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형벌에 처하기 때문에 게을리한 경우는 처벌은 없지만 거짓 신청할 때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자, 실판에서 우리가 앞서 배울 당시에 장부의 순서는 대장이 먼저, 등기가 먼저. 선, 대장, 후, 등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신규 등록한다는 얘기는 지금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여기서 맥은 등기부가 없다가 맥이에요. 그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신청하는 이 소유자가 소유자 인재를 소관청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얼굴 보고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 신청할 때 네가 소유권자임을 증명해라.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류를 내게 합니다. 그 소유권 증명서류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첨부서면에서 신청서 별도로 내야 될 것이 하나 넘어가니까, 첨부서면 찾으셨나요? 거기 4개가 나와 있죠? 거기 23의 기출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것이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4번 나와 있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나와 있고,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그 지방 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4번이 있고,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 따라 붙는데, 이 중에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공유수면 매립지 혹시 세법 공부하셨어요? 네. 취득세 배웠어요? 네. 정말로 배웠어요? 난 배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 자, 취득세 배우실 당시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나요? 배웠다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 네, 사업시행자가 있는 거예요. 또 왜 사업시행자가 취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까? 그자가 원시 취득한 자니까. 이해 갔어요? 네. 그자가 소유자니까 취득세 내란 얘기입니다. 그자가 소유자인지 어디 보면 할까? 사업 끝나고 준공을 누가 받았대요? 사업 시행자 받았더니 사업 시행자 이름 나오겠네요. 갖고 와라요. 네가 소유자니까. 그걸로 사업 시행자 이름 확인하고 등록해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그 뜻이다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고 정리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정리할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입니다. 신규 등록할 당시에 가기 전에 오른쪽 첨부할 필요 없는 거 있죠? 첨부서만 각기 펼쳐져 있는 거. 네. 그 안에 등기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나오면 안 돼요. 왜? 등기부가 신규 등록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등기부란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맥이에요. 그래서 그럼 소유권 등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처리 절차의 경우는,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소유권자 등록할 당시에는 지적소관청에서 소유권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소유권자 어떻게 등록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위에 첨부서면 들어왔죠? 그 서류 보고서 그자가 소유자인지를 조사 등록해주는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배울 당시에 장부의 순서가 선, 대장, 후 등기라고 배웠죠? 그럼 대장의 소유권자 올라갔네요, 이름이. 누가 조사했대요? 소관청이 조사했죠? 그럼 소관청이 조사한 최초 소유자, 요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보자고. 소유권자 누가 조사해 줬대요? 소관청이 조사했잖아. 그럼 믿을 수 있으니 얘는 자격이 주어져요. 나중에 등기법 배울 때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도 바로 등기부 만들 수 있다라 여기 딱 권한이 주어집니다. 만나는 부분이. 그래서 나중에 보존 등기할 때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경우는 별도에 조사하지 않더라도 바로 등기부를 개설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 그럼 조사가 되면 좋으련만 조사가 안 될 경우는 주인이 있는 땅, 없는 땅? 없는 땅은 무주의 토지는 국과소를 등록하는 것이 절차가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 절차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상 정리할 당시에 집은 어떻게 분류할까? 집원은 신규 등록 전환 시에 집원 부여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의 부본을 부여하더라 라고 앞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집원 공부가 돼 있으면 툭 치고 나가면 되고, 안 돼서 이거 또 외워야 돼요. 측량 실시하나요? 예.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더라? 합병하고 침범 변경 측량하겠네요. 그럼 측량하면 얻는 결과 몇 가지 있더라?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 통해 구하는 겁니다. 구하되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없지요. 그럼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를 처음 만들 당시엔 항상 옆에 토지랑 같이 인접이 돼야 되니까 인접지랑 동일한 축척으로 지적도를 만들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처리 절차인데, 책 보게 되면 집원은 어떻게 부여하자? 원칙만 보게 되면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차려졌어요. 그 다음에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 통해 구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B번이 경계 면적 좌표는 측량을 통해 구할 것이고, 축척은 항상 인접지와 동일하게 축척을 작성하는 것이 지적도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기까지 같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참 중요한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해 주더라. 찾으셨나요? 그게 참 중요한 말이고, 단 조사가 안 될 경우는 누구 땅? 무주 땅. 다른 말로 국가로 등록하실 것. 찾았나요?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지의 경우 세법 공부할 때 취득 날짜가 언젠가요? 매립 준공인가요? 즉 준공부사 받는 날짜, 소유권 취득한 날짜가 되니까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사업 시행자가 신고 납부하셔라라고 배운 게 그 내용일 겁니다. 그 날짜가 소유권자 바뀐 날짜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1번이 선등록 호등기 원칙이므로 등기부란 장부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없다까지 보시면 되고, 2번, 3번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고, 등록전환서부터는 다음 주에 봅니다.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심해 들어가시고,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